안녕하세요. 조은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오늘 평가제 관찰일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오늘 선생님들이 평가제 관찰일지를 작성하시면서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평가제 지표 1-5-2에서는 관찰일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놀이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록을 하고 관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3개월 내에 내용을 살펴본다는 것은 영역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놀이, 활동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존에 우리 선생님들이 한 달에 2번씩 영역에 따라 관찰을 하셨다면 지금은 영역이 아닌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 부분, 놀이에 대한 관찰 부분, 활동에 대한 관찰 부분으로 쓰셔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월에 기본생활과 신체운동에 대해서 작성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에 대해서 기본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체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해서 작성한 내용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 대해서 보여지는 전반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그 안에서 기본생활뿐만 아니라 신체운동과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이 같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영역별로 구분되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등원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저 어저께 엄마랑 아빠랑 마트에 다녀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러한 관찰 내용을 어디에 쓰실 건가요? 평가제 지표에서는 이 내용을 굳이 한 영역에 해당하는 것처럼 쓸 필요가 없이 일상생활이라고 구분해서 써주시면 우리 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한 것은 신체운동, 어제 마트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소통, 그리고 아이들과 선생님과 인사를 나눈 것은 사회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친구가 그것뿐만 아니라 마트에 다녀왔던 경험을 토대로 놀이에 활용을 했다면 일상생활을 활용한 상상놀이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술 경험으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습과 놀이의 모습, 활동의 모습을 관찰일지에 보이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놀이에 대한 모습이 보여진다고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가 바깥 놀이터에 가서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이야기하다가 선생님 나무가 정말 예뻐요. 팔랑팔랑 떨어지고 있어요. 나도 나뭇잎처럼 팔랑팔랑 움직일래요? 하면서 움직였다고 해볼게요. 우리 친구는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었으니까 자연탐구에도 해당하고요. 팔랑팔랑 움직이는 모습을 흉내내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신체 운동도 보여지겠죠.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으니 의사소통에도 해당하고요. 또 내가 나뭇잎으로 변한 것처럼 상상으로 놀이를 했으니 예술 경험에도 해당하는 겁니다. 영화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언어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이나 몸짓, 소리로 말하는 것도 의사소통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반 친구가 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블럭을 가지고 쌓기 놀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볼게요. 즐겁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기본 생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블럭을 유심히 탐색하고 블럭이 이렇게 쌓여지는구나 라는 걸 알아가면서 놀이에 적용을 했다면 자연탐구와 예술활동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손을 움직여서 혹은 몸을 지탱해서 그 놀이를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신체운동도 해당하게 되겠죠. 아이들은 모든 활동에서 거의 신체운동과 의사소통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특정한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움직이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굳이 신체운동을 따로 구분해서 기록하시거나 의사소통을 따로 구분해서 기록하지 않으셔도 거의 모든 일상생활과 놀이 활동에서 이 부분이 같이 보여진다는 뜻이죠. 사회관계나 자연탐구, 예술경험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사회관계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에 대해 인지하고 나를 인식하는 것, 또 나와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한다거나 함께 어우러져 지내는 것. 물론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혼자서 놀이를 좋아한다면 그건 역시도 사회관계에 해당합니다.
관찰일지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도 함께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여지는 행동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관찰일지에서 관찰을 기록한 부분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별도의 칸을 마련해서 해석 및 평가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의 지표에서는 해석과 평가를 평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3개월 이내에 우리 선생님들 일상생활과 놀이 활동을 고르게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평가제는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예를 들어볼게요. 활동은요, 선생님이 계획한 활동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예요. 교사가 계획한 활동을 그대로 했다면 그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교사가 계획한 활동에 관심은 가졌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놀이를 했다면 그 부분을 그대로 적어주셔도 괜찮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공을 떼굴떼굴 굴려요 라는 활동을 계획했다고 했을 때 아이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공을 튀겨 보이거나 공을 굴리며 선생님이랑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다가왔을 때 공을 주지 않고 본인 혼자 놀이하겠다고 자기 품 쪽으로 가져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 과정에서 공이 움직이고 튀겨지고 굴러간다는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탐구에도 해당하고요. 아이가 움직임을 가지고 공을 가지고 놀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 운동에도 해당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 놀이를 하는 게 재미있고 활동을 참여하는 게 즐거워서 교사와 눈을 마주치고 싱긋 웃어 보이기도 했으니 본인의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했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도 해당하고요. 친구가 다가왔을 때 나는 너랑 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품으로 공을 가지고 왔지요. 그러면 사회관계에도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영역에 따라 작성하기보다는 내가 보고 있는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모습을 일상과 놀이, 활동으로 구분해서 적어주신다면 분명히 평가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평가제 준비하시느라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들 많으시겠지만 GSM 카페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쉬운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